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거짓과 배신으로 점철된 결혼에서 제 힘으로 벗어난 30대 여자입니다. 이혼을 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지만 저도 결혼 전에는 남편이 그런 사람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런 막장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 못했고요. 제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남편은 결혼 초부터 짠돌이 이런 짠돌이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물티슈, 치실 같은 것도 아깝다며 빨아 쓰더라고요. 생필품 같은 건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임박 상품만 파는 전문 쇼핑몰에서 샀고요. 낮에 불을 켜면 돈 센다고 난리가 나고 한 달에 한 번 치킨 시키는 것도 벌벌 떠는 남자였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쓰는 휴직한 개수까지 정해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한 번은 집에서 둘이 같이 영화를 보다가 제가 다 먹은 과자 봉지를 남편에게 건넨 적이 있어요. 휴지통이 남편 옆에 있으니 버려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그걸 주섬주섬 접더니 자기 가방에 넣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종량제 봉투도 아깝다며 내일 회사 가서 버린대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는 귀여운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제가 진짜 폭발한 건 결혼 후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임신 6개월 차라 배가 꽤 나온 상태였죠. 비 오는 날이었는데 퇴근길에 빗물에 미끄러져서 꽈당 넘어진 거예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임산부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며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도 저도 이상 없다는 소견을 들은 후 진정을 위해 링거를 맞고 있는데 남편이 왔더군요. 걱정되는 얼굴로 허둥지둥 달려오는 남편을 보니 걱정시킨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자 남편이 얼굴을 한껏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응급실엔 뭐하러 온 거야? 응급실 진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나랑 아기가 괜찮다는데 다행이란 말이 아니라 돈 아깝다는 말부터 나와? 당신 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니? 아니, 나는 그냥 다행인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응급실에 한 번 오면 몇십만 원은 기본이란 말이야.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산부가 응급실 말고 어딜 가? 혹시라도 애기한테 무슨 일 있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애는 어떻게 낳니? 아예 애도 집에서 가정부만으로 낳으라고 하지. 그래도 될까? 사실 요즘 그게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라고 많이들 한대. 너 그 입 안 닫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냈습니다. 임신한 아내 병원비까지 아까워하다니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정말 이런 티를 하나도 안 냈어요. 물론 요새 유행하는 데이트 통장을 쓰긴 했지만 남들 하는 것처럼 먹고 놀고 다 했거든요. 기념일에는 비싼 선물도 해주고 해외여행도 가끔 같이 가고 말이에요. 그때 돈 아까우니 하지 말자는 소리를 했다면 저도 결혼 생각 아예 안 했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180도 바뀌어버리니 일종의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입덧이 심하던 제가 갑자기 귤이 먹고 싶어서 얘기했더니 참으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참다 화를 내니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 좋자고 이래?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지.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너무 심해. 당신이랑 내 월급 남들보다 많은 편인데 이 정도로 아낄 필요는 없잖아. 평생 그러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는 아파트는 전세고 이 동네가 학군지도 아니라 여기서 아이 키우는 거 어렵잖아. 돈 모아서 좋은 아파트 사기 전까지만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 졸라 매는 것도 정도가 있지. 사람이 외식 한 번 못하고
제대로 된 옷도 한 벌 못 사면 무슨 재미로 살아? 나 어릴 때 우리 집 가난해서 어렵게 살았던 거 알지? 좋은 아파트에 살고 비싼 브랜드 옷 입으면서 학교 다니는 애들 정말 부러웠어. 나는 우리 아이한테 그런 유년 시절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아. 최고로는 못 키워도 부족한 건 없게 키우고 싶다고. 당신도 그렇지 않아?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지금은 해도 너무하잖아. 결혼 전에는 나 혼자라서 돈 모으는 게 중요한 줄 몰랐었어.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 당신이랑 같이 가정을 꾸렸잖아. 곧 아이도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책임감이 커져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모으면 1년에 얼마고 이자는 얼마고 몇 년 뒤 얼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라고요. 구체적인 액수를 들으니 저도 돈에 대한 부분이 현실로 와 닿았습니다. 요새는 아이 대학 보내기 전까지만 해도 양육비가 3억 정도 든다던데 바짝 모으긴 모아야겠더라고요. 그 후에도 대학 등록금에 졸업 전까지 용돈에 우리 노후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너무 걱정이 많은 거 아닌가 싶긴 했지만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동의했어요.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여유롭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조금만 흐트러질 것 같으면 남편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더군요. 여보, 배고픈데 우리 치킨 딱 한 번만 시켜 먹자. 아프리카 애들은 먹을 게 없어서 진흙으로 쿠키를 구워 먹는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배고프단 소리 하면 벌 받아. 김치 남은 거 넣어서 볶음밥 해 먹자. 이런 말을 들으니 말문이 막힐 수밖에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 함께 절약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심한 짠돌이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혼한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막장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답니다. 아이를 낳고서도 아끼고 아끼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무 힘들게 사시니까 용돈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다고요. 그럴만하긴 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옛날부터 시골에서 작은 밭농사를 지으며 사셨거든요. 돈이 떨어지면 시어머니께서 나무를 캐다가 시장에서 팔아와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곤 하셨죠. 지방에서 장사하는 아주버님 부부가 계셨지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도와드릴 처지가 못 됐고요. 그런데 최근에 시어머니께서 더위 먹고 몸살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시댁에 에어컨을 처음으로 놔드렸는데 전기세 아깝다며 키지도 못하고 사셨던 거죠. 남편이 편찮으신 시어머니를 보고 자기가 불효자라며 우는데 옆에서 보는 저까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의한 끝에 용돈으로 매달 100만 원씩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 때문에 정말 미안해. 내가 돈 아끼자고 해서 당신까지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당신 볼 면목이 없어. 당신 부모님이면 이제 내 부모님이기도 하잖아. 이 정도 자식돌이는 해야지. 괜찮아. 내가 무슨 복으로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대신 당신 어머님께도 용돈 보내드리자. 우리 엄마는 돈 안 받으려고 하실걸? 지금도 명절에 용돈 드리는 거 다 다시 몇 배로 돌려주시는걸? 그래도 이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공평하게 해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오지. 그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볼게.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엄마는 절대 안 받겠다고 거절하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실 때 유산의 보험금까지 나와서 금전적으로 여유로우셨거든요. 물론 저 결혼할 때 전세 말고 자가 얻어서 가라고 목돈을 내주려 하셨어요. 그걸 제가 엄마 노후자금으로 쓰셔야 한다고 한사코 거절해서 안 받았고요. 결혼 후 제가 절약하며 사는 걸 보시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며 늘 안타까워 하셨답니다. 그런 분이시니 용돈 드린다는 말에도
당연히 펄쩍 뛰셨죠. 하지만 제가 남편이 미안해해서 안 된다고 설득시켜서 겨우 30만 원만 보내드리는 걸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30만 원을 입금 보낼 때마다 항상 제 남편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고맙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계속 반찬을 해서 날라주시는데 그 돈만 해도 30만 원은 훌쩍 넘겠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께 더 많이 드리니 안 그래도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낳은 뒤로는 더 심해졌죠. 제가 친정에서 외동딸이거든요. 친정엄마는 처음 안아보는 손녀딸에 감격하셔서 아이 옷에 유모차에 장난감까지 잔뜩 사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해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더 많으니 항상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우다가 1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사정상 제가 일을 더 쉴 수도 없고 남편 회사는 출산휴가를 내면 승진에 지장이 있는지 꽉 막힌 곳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도움이 알아봐야겠어. 얘기 들어보니까 맞벌이 부부는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믿을 만한 사람 구하기가 쉬워? 요즘 학대 관련 뉴스도 많이 나와서 걱정인데 그냥 장모님께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 어때? 엄마 너무 힘드셔서 안 그러고 싶은데. 어머님이 우리 한나 예뻐하시잖아. 아이 봐달라고 부탁드리면 더 좋아하실지도 몰라. 한번 말씀은 드려볼게. 그럼 엄마한테 얼마 정도 더 드리는 게 좋을까? 돈? 지금 어머님께 3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 그거면 되지 않아?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한 달에 꼴랑 30만 원 드리는 거 엄마가 해다 주시는 반찬 재료값도 안 돼. 그게 아니더라도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겨우 30만 원으로 퉁치려고 해? 아니, 나는 어머니께서 또 안 받으려고 하실 테니까 하는 말이지. 엄마가 자꾸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당신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럴수록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또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그래. 나는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잖아. 말로만 때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행동. 난 엄마한테 아이 맡긴다면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드려야 한다고 봐. 200만 원이라니? 그게 우리 형편에 말이 돼? 당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구나. 도우미 고용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200만 원도 싼 건데 그럼 우리 엄마를 공짜로 부려먹으려는 거야? 드린다고 해도 어차피 거절하실 텐데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냐는 말이지. 그날 저희는 하루 종일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습니다. 저한테 맨날 돈돈거리는 건 참겠는데 저희 엄마한테까지 돈 아끼려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이만큼이나 돈 아끼며 살 수 있는 것도 다 저희 엄마 덕분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반찬해주고 생필품 떨어질만 하면 저 몰래 채워주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러는 건 정말 배은망덕하잖아요. 남편이 화도 내고 애원도 하고 또 숫자 들먹이며 설득했지만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 저희 엄마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 열받아서 이혼이라도 불사할 작정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에 손녀를 보러 오신 친정엄마께서 냉랭한 저희 부부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아이 도우미 구하는 문제로 싸웠다고 말하자 엄마는 역시나 자기가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봐 고민이 많으셨대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취직도 했는지 아는데 아이 때문에 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자신은 손녀딸을 돌보는 게 행복이고 보람이니 돈은 하나도 필요가 없다고요. 엄마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자식은 얼굴에 화색이 돌며
어머님께서 그러실 줄 알았다, 감사하다 하더군요. 우리 엄마를 공짜로 이용해 먹으려는 꼴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주시면 된다 설명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어. 엄마가 아이 봐주는 비용 안 받으시면 내가 그냥 회사 그만둘 거야. 우리 엄마 공짜로 고생시키느니 그냥 내가 가정주부 돼서 다 하고 말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하는 꼴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엄마 돈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아주 입이 귀에 걸리더라. 아유, 그만 좀 싸워. 난 정말 괜찮다니까. 아이,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시잖아. 나는 안 괜찮다고. 엄마가 계속 희생하는 걸 당신이 그거 당연히 여기고 이용하는 꼴 못 봐. 당신이 결정해. 우리 엄마한테 정당한 비용 드릴지 아니면 내가 사표 쓸지. 화색이 돌았던 남편의 얼굴이 다시 죽상으로 구겨지더군요.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회사를 그만둘까봐 겁이 났던 거죠. 돈이라면 환장하는 사람한테 제 월급이 없어진다는 건 청천벽력 같은 일일 거예요. 결국 남편과 저는 각자 월급에서 80만 원씩 모아서 한 달에 160만 원을 친정 엄마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어린아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저는 더 드리고 싶었지만 친정엄마가 그 이상은 못 받는다고 한사코 거부하셔서 그 정도에서 타협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희 집에 주 5일 출퇴근하며 아이를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도우미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됐지만 저는 이 일로 남편의 뻔뻔함에 크게 실망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에겐 제가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 있었거든요.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신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고만 사는 모습을 보고 답답하셨던지 조상신께서 도움을 주셨거든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저는 친한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승무원이라 인천공항을 자주 가는 친구였죠. 잘 지냈지? 다른 게 아니라 나 오늘 아침 비행이 있어서 공항 왔는데 네 남편 밭이 뭐야? 일행이랑 같이 있어서 인사는 못했는데 네 남편 오늘 여행 가니? 여행이 아니고 오늘 출장 가는 거야. 영업직이라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거든. 출장이라고? 아니, 근데 출장 가는 옷차림이 왜? 아휴, 아니야. 옷차림이 왜? 아침에 그냥 편한 티에 면바지 입고 나갔는데 양복 입는다는 거